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리시찬스크, 바흐무트, 헤르손 등 여러 곳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격퇴하며 선언하고 있지만 이것만큼 놀라운 전과는 없을 겁니다. 개전 이래 우리는 세계 2위라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 공습 장면을 보게 될 것을 예상했지만 그런 장면은 한 번도 볼 수 없었죠. 분명히 러시아 공군은 대규모 공습을 우크라이나에 수도 없이 퍼부었지만 한 번의 작전에 수십 대의 전술기가 함께하며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나서는 장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같은 공습 작전이 러시아 공군이 아니라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께 현지 시각 6월 27일 우크라이나 중부 폴타바주의 크레멘추크 도심지에 있는 대형 쇼핑몰이 러시아 공군의 투폴레프 22 M3 초음속 폭격기가 대량으로 쏟아부은 KH-22 대함미사일에 의해 파괴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대낮에 1천여 명의 인파가 몰린 이런 곳에 대놓고 용서할 수 없는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에 크게 분노한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아주 본때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대단하다던 러시아 공군에게 불가능한 것을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렇게 쉽게 해낼 수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6월 28일 우크라이나 공군이 무려 20그룹이나 되는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 러시아군의 최대 규모 탄약고를 박살내버렸다는 소식이 우크라이나 공군 및 여러 오신트 보도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그동안 수호-24 펜서 전폭기나 수호-25 공격기 한 대에 수호-27 전투기 혹은 미그-19 전투기를 붙여 작전을 수행해 왔는데요. 공격기나 전폭기는 공습을, 전투기는 공중에서 엄호를 맡아주는 방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개전 이후 그동안 보여준 이 같은 운용 패턴을 볼 때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야기한 그룹 하나는 최소 전투기 2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즉 이번 공습 작전에 우크라이나 공군은 무려 40대 이상의 공격기와 전폭기, 전투기로 하늘을 뒤덮으며 대규모 공습 작전을 수행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들의 목표는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루안스크주 소재의 러시아군 야전 지휘소 및 탄약고였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군은 폭격 장소가 어디인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오신트 보도들에 의해 정확한 목표는 포파나야 러시아군 점령지로부터 약 50km 떨어져 있는 소도시 지모히리아였다는 첩보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공군의 대규모 공습으로 인해 지모히리아에 있던 러시아군의 제5연합군 사령부, 제76 공중강습사단의 지휘부는 물론 제150 차량화 소총사단의 지휘부와 제127 차량화 소총사단 지휘부 등까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고 하는데요. 이 장면이 실제 폭격 현장을 담은 것인데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 공군기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규모의 폭발과 연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하늘을 뒤덮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약고에 유폭이 일어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군의 고위 장교 상당수가 전사하거나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번 공습으로 포파나야 전선을 지휘하던 지휘부들이 대거 초토화됨으로써 앞으로 포파나야 지역의 러시아군 전력이 혼란에 빠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27일 오후 이 같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공군의 공습이 이어지는 동안 놀랍게도 러시아군의 방공 시스템들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군의 이 같은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 공습이 가능한 것은 어디까지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전혀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공군은 분명 개전 초기부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의 여러 공군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제204 전술항공여단 주둔지인 루츠크 공항, 제40 전술항공여단 주둔지인 바실코프 공항, 제39 전술항공여단 주둔지인 오체르니 공항, 제114 전술항공여단 주둔지인 이아노 프랭키우스크 공항을 비롯해 15개 이상의 공항이 러시아 공군의 폭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군은 항공기를 보관하는 경납고나 활주로를 파괴하지 않고 통신탑이나 관제탑, 연료 저장고 같은 부수적인 시설을 파괴하는데 화력을 낭비했습니다. 이 때문에 살아남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술기들이 이후 활주로를 타고 날아올라 러시아 공군의 반격을 가할 수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군 전술기들은 질적인 면이나 수적인 면 모두에서 러시아 공군에 밀린다는 문제점을 홈그라운드의 이점으로 상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미그-19 전투기가 날아올라 5대가 넘는 러시아 전투기에 둘러싸이면 무리해서 교전을 하기보다 그들을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깔려있는 곳으로 유인해 오는 식으로 상대했고, 이 덕분에 안 그래도 훈련과 기량이 부족한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은 꽤나 애를 먹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러시아 공군의 규모가 압도적이기에 우크라이나군의 레이더 기지나 지대공 미사일을 갖춘 방공망들도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의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구형 S-125M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만 해도 무려 1440여 발이 넘는 미사일이 부활한 덕에 이를 러시아 공군에게 마구 퍼부어대고 있으며
S-300W1 같은 더욱 발달한 지대공 미사일의 경우 러시아 공군 전술기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존재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8년간의 돈바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크라이나 공군은 자국의 방공망을 크게 증강시키는 한편 구형 지대공 미사일 체계들부터 신형 방공망들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침공에 맞서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침공군 입장인 러시아 공군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사정거리가 훨씬 짧은 야전 방공 체계들로 우크라이나군의 전투기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방공 시스템인 S-300의 9MA3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사정거리가 75km, 9MA3ME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사정거리가 2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공군 전술기들을 상대해야 하는 부크원 야전 방공 체계의 경우 사정거리가 불과 30km에서 137km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술기들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전자전 공격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습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야전 방공 체계들마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역시나 여기서도 러시아의 뻥 스펙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크 야전 방공 체계만 해도 고도 2.4km에서 4km에서 날아오는 M3 버전의 경우 탐지 거리가 150km에 36개의 목표와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더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크라이나군의 전술기들이 지나가는데도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를 운용하는 러시아군 부대가 운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든지 둘 중 하나겠죠. 물론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공군 전술기들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전력이 대단치 않았던 것이 우크라이나 공군이기에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전력 지원이 시급합니다. 이런 데다 슬로바키아에서 12개의 미그-29 전투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제안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검토만 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 독일 정부로부터 대량의 미그-29 전투기 부품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공군 전력이 크게 강해졌습니다. 최근 6월 22일 게재된 미포브스의 한 기사에서는 독일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 동독군의 미그-29 전투기에 사용되었던 부품들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지원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품의 지원만으로도 우크라이나는 최대 20기에 달하는 미그-29 전투기들을 되살릴 수 있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개전 이래 6월 22일까지 총 12개의 미그-19 전투기를 잃었는데 20개의 미그-19가 현역으로 되살아나게 되었으니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공군력이 증강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투기 전력이 부족해 2002년 해체된 우크라이나 공군 고개 비행팀 소속 미그-19 2기마저 되살리며 애를 쓰던 우크라이나 공군의 상황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이번에 나온 대규모 공습 작전도 이 같은 우크라이나 공군의 전력 증강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도 F-15 전투기 혹은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추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전히 리시찬스크에서는 맹공을 퍼부는 러시아 지상군에 의해 위험한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공군의 대규모 전투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 지상군에 정밀 폭격을 퍼부어 그들의 야심을 꺾어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